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지금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그 투표율을 보면 상당히 투표율이 좀 낮게 나왔어요. 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각 그 후보 캠프별로 유불리를 계산하는 지금 아주 계산법이 지금 치열합니다. 특히 조간신문에도 오늘 조간신문에도 이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누구에게 불리할까 유불리를 따져보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분석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논평을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아일보네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첫째 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29.98% 투표율이 29.98%로 역대 가장 높은 전당대회 투표율을 기록한 작년에 김기현 당대표 뽑을 때 그 이야기 같습니다. 작년 그 38 전당대회 첫째 날 투표율 34.72%에 비해서는 4.74포인트가 낮아졌다. 많이 낮아졌네요. 그래서 첫날 투표율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냐? 이 어떤 취재 기자의 취재이겠죠.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너무 흑색선전으로 거의 자폭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실망한 당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진 것이다. 또는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어제는 금요일 평일이었기 때문에 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투표율이 낮아졌다. 뭐 해석이 지금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투표율이 29.98%였죠. 자,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 날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캠프별로 이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해질 텐데 그걸 이제 각 캠프별로 그 분석한 어떤 그런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자, 투표율을 두고 각 캠프의 해석은 다릅니다. 최종 투표율을 65%로 목표로 잡고 있는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평일 이슈, 그러니까 어제가 금요일이었죠. 평일에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일 이슈도 있고 지금은 1위와 다른 후보들의 격차가 워낙 큰 어대한 분위기이다 보니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한동훈 캠프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위하고 2, 3, 4 후보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 같다. 자, 그런데 1차 과반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즉 한동훈 후보 캠프는 1차에 투표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즉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 그러니까 7월 23일 투표 결과가 나오면 50% 이상 득표를 해서 그냥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원희룡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논란적인 발언으로 투표를 유보한 당원들이 늘면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뭐 패스트 트랙 그 취소 발언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 청탁 부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설전이 붙었는데 어제도 설전이 세게 붙었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이상한데 해서 투표를 일단 유보한 선거인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경원 후보 캠프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영남 당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을 위해 투표하는 고정적 투표층이다. 전보다 투표율이 증가, 작년보다 투표율이 하락했다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수도권에서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이 투표율을 가름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런 어떤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한동훈 후보 결선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쉽지 않을 수도 낮아진 투표율 누가 유리할까?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기사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가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투표. 자, 1차 투표 확정은 7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7월 23일 나오죠. 그런데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이 확정되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자, 그런데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선 투표로 가는 거죠. 7월 28일 1등하고 1차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등하고 2등인 두 후보가 경쟁을 해서 1대1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중앙일보 기사의 표현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 당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원희룡, 윤상현 표를 다 흡수할 수 있다. 2등으로 가서 그러니까 1차 7월 23일 투표에서는 2등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등이 된 다음에 결선으로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역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변수 2번은 아까 변수 1번은 결선 투표고 변수 2번은 투표율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조직세가 약한 한동훈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반면에 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측은 투표율이 비교적 낮을 경우에 기존에 가동되던 조직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조직표의 영향력이 커져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 선거 인단수가 한 84만 명 가량인데 영남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이나 보면 특히 부산 경남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지역 당협 그러니까 당원 협의회 또 이미 친한동훈 비한동훈으로 분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변수는 막판 설화. 지금 후보 간 설화도 남은 변수 중 하나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지적합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 후 폭풍이 지금 거세고 그 다음날 한동훈 후보가 바로 사과 어떤 발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에 아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 측은 개인의 어떤 청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당 전체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좀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어제 투표율로 보면 투표율이 지난번 작년에 김기현 당대표 뽑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 오늘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 이건 또 이제 내일쯤 되면 나오겠죠. 그럼 어제와 오늘의 투표율이 작년 김기현 대표 뽑을 때보다 낮게 되면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있던 캠프가 유리하게 되죠. 이번에 새롭게 정치를 하는 어떤 캠프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내일 투표율이 집계되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 후보 측에 지금 이 투표율에 대해서 각 후보 측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결국 선거인단 당원이 80% 일반 국민 20% 이렇게 해서 7월 23일 날 정해지는데 이 투표율의 어떤 최종 결과에 대해서 각 후보 캠프 측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아주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